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머플러하고 마스크하고요. 깔맞춤. 야, 이게 뭐 보통 패션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오늘의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네. 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네, 0.25%포인트. 적게 올렸죠. 근데 이렇게 올릴 거라고 다들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올려서 기준금리가 얼마냐? 네. 4.5에서 4.75 사이입니다. 우리보다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네네,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다우는 뭐 보합세지만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2%, 1% 정도 예,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자회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반등했는데 그 전에는 엄청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내리고 있었죠. 어제도 네네. 제가 속보를 네네. 보니까 내렸고. 근데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는 뭐 0.25%포인트쯤 올릴 거야. 네. 베이비 스텝 밟을 거야. 네. 그랬는데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시장이 네. 반응을 한 거예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어떤 신호를 뭐 약간 비둘기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네네. 그 비둘기다라고 그러니까 좀 온건했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13번이나 썼다라는 겁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표현의 뭐 구체적인 의미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네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물가가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걸 처음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을 이 회견장에서 처음 했다. 네. 그것도 13번이나 말했다. 꽤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강조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다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조금 더 내려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더 높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3차례 정도 0.75%포인트 정도 높여서 5% 위로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4.5에서 4.75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올리면 되는데 연준 의장은 두 번 더 올린다고 했어요. 두 번 혹은 세 번. 왜냐하면 커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네. 커플은 쌍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플이라고 말했는데 시장은 3월에 한 번 끝. 0.25 끝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둘기적인 말이 나왔고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사실은 올해 3번 하려고 했는데 2번 하면 끝날 것 같아라고 네. 월스트리트가 받아들이면서 급 반등했습니다. 이게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에 대한 해석의 문제군요. 해석의 문제. 네, 이게 훈고학, 해석학 뭐 이런 종류의 얘기 근데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13번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린 건데 네. 정점이 온 것 같다 이런 느낌. 네네. 근데 사실 국내에는요 계속 나온 기사들은 네. 인하는 없다 올해. 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저도 강조가 그런 기사를 돼서. 썼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기다릴 저금리는 저 멀리 있다.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있는데 네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리 그래도 연준 의장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시장은 끝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끝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긍정적이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해석이 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요, 그 많은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기관 단체인들이 디스커넥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장, 월스트리트의 인식과 파월 연준 의장이 하겠다고 한 것 사이,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펼치겠다는 것 사이에 단절이 있다.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네, 연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좀 더 간다. 좀 더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는 한 번밖에 더 못 높일 거야. 끝이 보인다.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가면 내려갈 거예요. 어디에서는 또 0.5%포인트 정도 내릴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연준 의장이 너무 비둘기적인 신호를 자꾸 준다. 이게 말을 잘못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단절이 조금 걱정된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조금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혹시 인플레가 조금 더 심해져서 연준 의장이 실제로 하겠다는 대로 행해진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겠죠.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 전 세계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인데 이런 종류의 충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오늘도 나왔고 한국은행이 FOMC를 보고 난 뒤에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단절이 있다 지금. 단절이 지금 있다. 약간 좀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하다. 자꾸 다르게 듣고 있다. 그 연준과 시장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제가 이틀 전에 IMF 수석 부총재 한국에 와서 기타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를 만나고 왔는데 그래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올 경제 불확실성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의 어떤 면이냐고 여쭤보니까 하는 말이 지금 파월 의장이 하겠다는 것 그리고 시장의 기대 이게 다르다.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인플레가 좀 심해져서 파월 의장이 하겠다는 대로 하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이네요. 이게 시장이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파월 의장은 자 폭주하진 않겠지만 엑셀은 계속 밟겠어 그러는데 시장은 브레이크 밟을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브레이크 밟을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엑셀을 밟으면 또 이제 충격 받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뉴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상보다 높았잖아요. 뜻밖의 올랐습니다. 사실은 지금 소비자 물가 추이가 어땠냐면 9월부터 보면 5.6, 5.7 요 원자리가 가장 높은 지점 원자리였고 그 다음부터는 5.0, 5.0이었어요. 직전까지. 근데 이번에 5.2로 올랐습니다. 근데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전기, 가스, 요금, 공과금 이런 요금 때문입니다. 지금 겨울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1월부터 전기요금이 한 번 더 올랐고 근데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건 이게 지금 앞으로 더 오를 건데 지금 오른 것만 봐도 한 28%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많이 전기 가스 요금이 올랐다라고 측정이 되는데 근데 앞으로도 전기 요금은 올라야 될 것이고 가스 요금은 이번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겨울 지나면 올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가 불안 요인이 생긴 건데 사실 이번에 5.2라고 했잖아요. 전기 가스가 기여한 부분이 이쪽 항목이 기여한 부분이 1%포인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4.2 정도 됐을 거란 얘기죠. 확 떨어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커요. 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물가지수가 5.2라고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6.5보다 낮습니다. 왜 낮으냐? 전기 가스 요금을 안 올렸으니까요. 그동안. 사실은 1년 전부터 계속 올렸어야 됐습니다. 작년 초부터. 근데 그 올려야 될 기회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우려해서 안 올렸어요. 그 안 올린 부담이 한전하고 가스공사한테 갔고 두 기관이 합해서 한 40조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40조 원입니다. 회사가 40조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아무리 이래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그 전기 가스 요금발 왜냐하면 이게 오르면 외식 물가도 오르고 숙박 요금도 오르고 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물가 불확실성이 조금 더 남아있다. 미국보다 오히려 그런 상황입니다. 충격적입니다. 40조 원이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성과가 300억 달러 투자 유치. 그거보다 많네요. 이게 37조 정도 되는데.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한숨거리 하나가 더 있는 게 LPG 가격 문제가 있다면서요. 사실은 오늘부터 조정된 2월 LPG 가격은 리터당 50원 정도 단위 가격당 5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렸는데 뭘 이 LPG 걱정을 하냐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사우디의 최대 그 에너지 국영회사 아람코가 LPG 가격을 우리나라에 파는 LPG 가격을 30% 정도 높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3월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 전기 요금에다가 LPG는 택시 연료죠. 그렇죠. 택시 연료인데다가 취약계층이 좀 쓰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거의 쓰잖아요. LPG 탱크 이렇게가 도시가스가 없는 데서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또 상당히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오늘은 내렸지만 3월에 오를 요인이다. 야, 걱정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미국은 금리가 정점일 것이다 하는 기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기가스 요금 때문에 들썩. 이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국은 다 그 전기가스 요금 오를 부분이 있으면 다 그때그때 반영했는데 우리는 미뤄서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인이 라고 보면 됩니다. 숙제가 남아있다. 자, 이렇게 힘드니까 지원 정책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은 지금 소득공제 얘기까지 나오고 취약계층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원 필요한 것 아니냐. 중산층까지 지원될까? 이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이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지원하면은 지금 전기가스 소비를 줄여서
그래서 가격에 맞춰가야 되는데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을 계속 보조해주면 수요가 줄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내버려두고 수요가 줄게 해서 수요 공급 곡선이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 접근이 아니에요. 당장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너무 올랐다 힘들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설민심 등등. 그러다 보니까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치러야 할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뒤로 밀어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 많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좀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 IMF 부총재가 와서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서영민 기자 냉철한 분인데 죄송합니다. 때때로는 또 각박해요. 지원 좀 더 많이 안 해주나? 이런 그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치러야 할 숙제다. 경제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꼭 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경제본부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서영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